여러분, 벡트가 출시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9,861불. 어제보다 오히려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벡트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벡트 소식 먼저 보도록 하죠. 마침내 출시된 벡트,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벡트는 이날 세계 표준시 기준으로 0시인 한국 시간은 오전 9시 정도부터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0시에 개장하고 밤 10시에 폐장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제가 속보로서 이제 벡트 개장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몇몇 분들께서 아니다, 모의 거래다 라고 하셨는데 그 벡트 트위터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벡트가 개장을 했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출처들보다는 이제 벡트의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아무튼 이 벡트의 가장 특이한 점은 선물 상품의 만기가 하루 만에 만료된다는 점이다. 벡트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구입하면은 계약일 바로 다음 날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벡트의 선물 상품은 사실상 비트코인을 현물로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벡트의 새로운 선물 계약이 일반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지금은 개인 투자자 참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트레이딩 툴 제공업체인 트레이드 블록의 연구 책임자는 수요가 즉각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은 낮지만 디지털 통화 부분이 성장하면서 벡트 선물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유동성과 규제, 세금 등의 의무를 이해해서 가장 적합한 거래 전략을 세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어제 알렉스 크루거의 트윗을 또 공유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개장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엄청난 볼륨을 기대할 수는 없다. CME처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남겼었는데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벡트가 출범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본격 상승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벡트가 개장하고 나서 7시간 동안에 거래량이 총 18개, 비트코인 18개에 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거나 또한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야유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짤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벡트가 꼬꾸라졌다, 달러로 가야 되는데 이 손바닥에 처박힌 모습 보여지고 있죠. 조셉 영 같은 경우는 그의 트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벡트 비트코인 선물 출시 첫날 거래량이 생각만큼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벡트가 정식 출범한 것 자체가 호재다. 브로커들이 유입되면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그런 바이고요. 올해 안에 출시가 된 것, 정식적으로 출시가 된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를 운영하고 있는 렌 유녀 같은 경우도 벡트는 비트코인 선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미국 뉴욕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날 벡트 선물 거래량이 낮다고 해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벡트가 출시되고 난 후에 7시간 동안 18개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 24시간이 되지 않은 지금 그 후에 좀 더 늘어가지고 63개 선물 계약이 성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 그리고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특히나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트코인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방송이 조금 더 잘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저같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오늘의 뉴스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비트소닉이라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지금 해킹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거래소 자체에서는 우리는 해킹당한 적이 없다. 아마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용자들이 본인의 암호화폐를 잃어버린, 해킹을 당한 듯한 그런 정황들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출금을 마구마구 해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저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웬만하면 정말 큰 거래소들, 제대로 된 거래소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투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블록체인 투명성 연구소 BTI의 5차 마켓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은 자전 거래가 없는 깨끗한 암호화폐 거래소들 명단에 크라켄, 코인베이스, 폴로닉스 그리고 대한민국 업비트가 이름을 올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업비트 국내에서는 욕 좀 많이 먹고 있죠, 최근에. 그런데 자전 거래는 일단 하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북한이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죠. 이것을 해외 결제 수단으로 쓰게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북한이 금융 제재 속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일부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시세 변동이 커서 자체 암호화폐 개발에 눈길을 돌리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큰은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은행 및 기업 업무에 활용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언젠간 정말로 죄 지은 대로 다 받을 것입니다. 북한의 이제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암호화폐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암호화폐는 화폐 및 금융상품이 아니다. 첫 국제 회계 기준이 마련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국제 회계 기구의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고, 기업의 암호화폐 회계 처리나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암호화폐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것이 국제회계기구 해석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식들이 니네가 뭔데 그런 결론을 내려? 내일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 이놈들아.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만 전 일단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추가로 미디어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현재 암호화폐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국제회계 기준이 아닌 자체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 결정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게 될 경우 제도권 편입이 까다로워지고 암호화폐 기반 각종 금융상품 취급도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죠. 아, 진짜 별의 별게 이제 다 시비를 거는데,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옳았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까내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정부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 추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부과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양도소득으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할지 세부사항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를 죽이면서 발로 밟으면서 빨대를 꽂고 꿀만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배경 혹은 이제 근거가 마련이 돼버렸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세금을 낼 테니까 제도화를 제대로 시켜달라. 그렇지만은 이제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어려워지는데 과세는 할 수 있다. 분노가 치밀긴 하지만은 부디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계속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매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커미셔너 중에 한 명인 브라이언 퀸텐즈가 한 말입니다. 브라이언은 최근에 CNBC의 인터뷰에 출연해가지고 중앙 집권적이냐 분산되어 있느냐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대기업이 암호화폐 제품에 참가해감에 따라 전세계 암호화 자산의 매력이 퍼져나간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많은 도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도전에 응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죠. 이 UBS의 전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최근 은행 및 증권사업 매너를 발급받음으로써 스위스 투자은행 UBS와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대형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직 우리 편들이 있어요. 좋은 발언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트에 이어서 독일의 2대 증권거래소 슈투트가르트 거래소가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거래소의 이름은 BSDEX 거래소라고 하네요. 가자, 달려라 독일. 자, 그 다음엔 IBM의 블록체인 사업 총괄이 IBM은 디지털 화폐 개발을 위해서 페이스북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M이 리브라 협회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한편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지갑 관련해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챗봇 기업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이 이제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이 이더 델타 해킹용이자 2명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지기를 이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테조스와 라이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었고요. 특히나 테조스의 상승 이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CEO 알서 헤이즈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토시가 들고 있었던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거대 채굴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탈중앙화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마법같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랜덤으로 쫙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깡이 센 사마귀 이 포크레인이랑 맞짱을 뜨고 있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 사마귀처럼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굳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다음 소식, 1000개의 비트코인이 익명의 주소에서 비트파이넥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부디 던지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전 골드만삭스 임원, 이름은 라울 팔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은 비트코인이 그동안 보여준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데 저렴하냐? 자, 아무튼 라울 팔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대 최고 실적을 과시하는 자산이다. 실제 마켓 워치에 따르면은 만약 한 투자자가 2010년 7월 16일 비트코인에 $100를 투자했었다라면은 2019년 3월 그 금액은 $700만 이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과소평가가 됐고 비트코인의 랠리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너는 비트코인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죠. 아마 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종종 비트코인을 과거에 몇 개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쯤 얼마가 됐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최근에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죠. 리듬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한 남자 토마스 랜돌프라는 남성이 트위터에 남겼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토마스 랜돌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1년 7월 15일 그가 말합니다. 아, 진짜 이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14달러에서 멈춰 있어. 에라이 진짜 답답하고 가격도 안 올라가는데 지치니까 그냥 손절 쳐야겠다. 자, 14달러의 비트코인을 보고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손절을 쳤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돌려가지고 리듬 트레이더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0,000 정도에 멈춰있네. 나도 기다리기 지치니까 손절 쳐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트레이딩에 자신 없으면은 그냥 들고 계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삼각 수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지금 살짝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가격대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문제인 것이 이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알트코인 시총입니다. 보고 계시면은 전에 이 채널에서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만 해도 알트코인 달린다, 많은 사람들이 신났었는데 시총이 다시 한번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지지를 받지 못한 채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총의 RSI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음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비트코인 시총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불 플래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비트코인 시총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이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겠죠. 비트코인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알트코인들은 따라서 오르지 못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곤두박질 치는 그런 아침 드라마와 같은 개판 현상을 제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전망은 올라가면 $1,400, 떨어지면 $9,8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9,850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계속해서 밑으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이 비트코인이란 녀석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죠.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아직은 쫄지마. 비트코인은 더 높은 저점을 기록했을 뿐이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직 비트코인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뭐 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언제 어느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좀 재밌는 짤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닉이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를 좋아하는 사람 같죠? 이제 유치원인지 초등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렇게 만들어진 옷을 입고 학교를 가게 되는데 보시면은 곰돌이도 있고요. 야구 글러브도 있는데 뒤에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밑에 비트코인을 수호하는 이 남자 배트맨, 그리고 배트맨이 축구도 좋아하고 BMW도 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손수 색칠도 했어요. 색연필로. 자, 정성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미래의 꿈나무 초딩들에게 비트코인을 홍보하고 있는 그냥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는 좀 그런 차이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입을 때는 주로 뒤에 뭐 써있죠? 불신, 지옥 막 이런 거 써있죠. 혹은 무슨 도를 믿으십니까? 네, 농담이고요. 애들한테 그런 옷 입히는 악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소식들 벡트 개장 후 그리고 비트코인 동향까지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정보들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제가 이 채널 유지하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은 광고가 끝날 때까지 재생을 해주시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가지고 올 수 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